5장의 자본주의 리뷰. 자본주의. 오늘날 기업이 변화하는 속도는 어지러울 만큼 빠르다. 변화의 속도가 올라간 만큼 피해도 커진 듯하다. 기업이 비즈니스라는 게임에서 퇴출당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1950년대 기업 평균 수명은 60년이 넘었다. 반면에 지금 20년도 채 되지 않는다. 크레딧 스위스의 2017년도 연구에 따르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파괴적인 혁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파괴적인 혁신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신종카드, 전자레인지, 포장형 에어컨, 벨크로, 트랜지스터지오, 컴퓨터 하드디스크, 태양전지, 광섬유, 플라스틱, 마이크로칩 모두 1950년대에 발명이 되었다. 벨크로트와 포장형 에어캡을 제외하는 나머지 모두 파괴적인 혁신 아주 좋은 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은밀한 원인으로 발생한 하나의 현상이다. 기술 혁신도 기업의 실패는 아니다. 기술 자체보다 더 리더가 변화하는 세상이란 것에서 기업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탓이다. 근시안적인 관점을 고수하는 리더가 문제다. 근시안적인 관점은 유한 게임식 리더들이 지닌 전형적인 특성이다. 그런데 지난 50년간 비즈니스 세계를 근시안적인 관점이 지배하게 된 배경에는 한 사람의 철학이 있다. 노벨 경제학사 소장인 밀턴 프리드먼은 현대 자본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위대한 이론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1970년대 그 유명한 기업의 문제는 무엇인가 해서 기업에게는 주주가 최우선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이론은 오늘날 유한 게임식 기업의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과 같이 썼다. 사유재산 제도 안에서 자유기업의 경영자는 기업 소유주의 비고용인이다. 그러므로 경제는 기업 소유주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 책임이란 법이나 윤리적인 원칙과 같은 사회의 기본 규칙을 지키면서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다. 그의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은 단 하나다. 바로 기업에 가진 자본을 활용해서 사회적인 규칙을 지키는 선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기업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부의 축적이며 그들은 주주의 소유다. 이러한 발상은 현대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 기업의 소유주가 이익의 먹이사슬 제상위에 있으며 기업은 오직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생각이 상식처럼 널리 퍼져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비즈니스란 원래 늘 이래왔으며 이 방식이 유일한 선택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며 지금도 그렇지 않다. 프리드먼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주 편협하고 평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누구든 한 번이라도 사업을 해봤거나 직장을 다녀봤거나 기업의 소비자가 된 경험이 있다면 비즈니스가 매우 역동적이며 복잡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40년이 넘는 지난 세월 동안에 기업에 대한 잘못 정의한 채 그 오류를 기반으로 기업을 세워왔을지도 모른다. 그랬던 정의는 사실상 기업들을 약화시키고 자본주의 체제를 지킨다고 선전하지만은 근간까지 흔들고 있다. 프리드먼과 달리 무언 게임 방식으로 기업의 책임을 정의한 학자를 찾자면 애덤 스미스가 있다. 18세기 스코틀랜드 출신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과 현대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명실공히 인정받는다. 그는 국부론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표이자 목적이다. 그리고 생산자의 이익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존중되어야 한다. 너무나 자명한 명제라서 이를 증명하려는 노력은 어리석다. 간단히 말해서 기업의 이익은 언제나 소비자의 이익 다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유한 게임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공성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중장주의에서는 거의 언제나 생산자의 이익이 소비자의 이익에 우선한다. 그리고 산업과 상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라고 믿는 시각이 만연한 듯하다. 즉 스미스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쫓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런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을 보이지 않는 선이라고 일컬었다. 또한 그는 보이지 않는 선의 논제로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소비자가 주장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두 자기 회사를 최고로 만들고 싶어 함으로 소비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는 논리다.
우리가 저녁을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부족한 주인이라.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이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각자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부족한 주인은 최고의 고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 양조장 주인이나 빵집 주인에게는 신경 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양조장 주인도 가장고 범죄로의 맥주를 만들고자 할 뿐 시장에서 어떤 고기나 빵이 팔리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다. 빵집 주인 역시 소비자가 식품 속에 무엇을 넣어 먹든지 신경 쓰지 않고 맛있는 식빵을 굽고 싶어한다. 애덤 스미스는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이 모든 생산 활동에 이득을 본다고 주장한다. 이 구조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한 그렇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외부의 이기적인 투자들과 애널리스트를 균형을 완전히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 구조의 바깥에 존재하는 이기적인 집단이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빵집 주인에게 비용을 줄이고 값싼 지를 하도록 엄청난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 얘기. 18세기 애덤 스미스 이후로 역사가 흐르고 그걸로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사회를 정하겠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주주자본주의는 1990년대가 뒤에서야 등장했다. 주주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전에는 미국에서 기업이 운영되던 방식이 지금과 매우 달랐다.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해석을 가르치던 린 스타우트 교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 익스플레인에서 이렇게 말했다.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의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효율성에 뛰어나며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당시 기업들은 부자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투자할 기회를 줬고 적은 수익을 가져다줬죠. 기업의 임원들은 자기 자신을 주주 외에도 채권자, 현역업체, 직원, 지역사회를 이루는 관리인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1970년대 프리드먼의 기고문이 발표된 후로 임원들은 스스로를 그 위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관리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업의 사유주적 주주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이러한 사상이 만연해지며 기업과 은행의 성과고 제도는 점점 더 단기 성과에 집중했고 점점 더 소수의 사람에게만 이익을 몰아주는 쪽으로 변했다. 또한 이 시기부터 임의로 적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감행하는 대규모 정리 해고가 하나의 괜찮은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전에는 그런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는 한 회사의 평생에 일하는 사람이 아주 흔했다. 회사는 직원을 받아주고 직원은 회사를 돌봤다. 회사와 직원 양쪽 모두 서로에게 신뢰, 자부심, 충성심이 있었다. 회사는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이 은퇴할 때 금식일을 선물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 금식에 의미를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터라다. 금식일을 받을 만큼 오래 근무하기 전에 퇴사하거나 해외고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자본주의의 남량이라. 현대 유엔 게임식 자본주의에서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품었던 사상이라. 미국이 성장하는 데 토대가 된 무한게임 사고방식과 닮은 구석을 찾기가 힘들다.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하나인 토머스 제퍼슨은 총 3명을 가진 애덤 스미스의 국부령 전집을 가지고 있었다. 약 200년 전 애덤 스미스가 꿈꿨던 이상적인 자본주의는 이름만 남았다. 현재의 자본주의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속까지 포드나 코닥, 시어스와 같은 회사들이 실천했던 관리인 자본주의와 비슷한 점이 전혀 없다. 그 기업들도 결국 유한게임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무너지고 말았다. 어느 기업 리더들이 하는 행동은 자본주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남용이라는 알코올 남용처럼 무언가를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형태의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곳에 쓰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원래 자본주의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며 기업의 리더들은 개인적인 이익보다도 위대한 가치를 실현하는 일의 관리인이라면 주주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현대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오용하고 있다. 기업의 목적은 단순히 수익 창출이 아니라 개인 인문에 추구하는 나의 견해가 세상 물증 소리며 자본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프리드먼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프리드먼의 사상에서 파생된 비즈니스 관행이 가장 격하게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프리드먼의 주장 덕분에 크게 이어간 사람들이다. 사실 비즈니스가 돈에만 집착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헨리 포드가 말했듯이 오로지 돈만 버는 기업은 힘없는 기업이다. 기업이란 기술 매출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 등 새로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을 진보시키도 편하게 이런 진보 자본주의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남용되다가 결국 지금의 형태로 망가졌다. 예를 들어서 임원 연봉을
책정할 때 기업의 장기적인 건전성보다 단기 주가 성과를 지표로 삼는 제도로 밀턴 프리드먼의 견해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프리드먼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MBA 학위가 없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린 스타우트 자신의 저서 주주가치의 신화에서 만약 CEO가 받는 연봉의 80%가 이름의 주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CEO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직원이나 고객, 사회 환경, 심지어는 자기 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들에도 서슴지 않고 주가를 올리는 데만 집중할 것이다. CEO의 연봉이 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공장을 폐쇄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극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정기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관행들이 성행한다. 이런 전략은 단기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무한 게임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는 데에는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버리는 자사주 매입 역시 기업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정당한 전략이 되었다. 단기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수많은 관행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 보인다. 법과 윤리적인 관습은 보통 남용에 대한 남음으로 생겨날 뿐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같은 테크 기업은 윤리적인 관습을 위배하고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보는 대신에 그저 사업을 하고 끝내는 경향이 있다. 사회가 기업의 역할을 잘못 정의한 채 기업을 세우고 이건다면 아마 프리드먼의 유한 게임식으로 플레이하도록 직원으로 부추길 것이다. 유한 게임으로 할 것이다.